그 사람의 인격은 그가 읽은 책으로 알 수 있다. 영국 작가 세뮤얼 스마일스의 말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인도 여행을 갔어요. 달라이 라마가 머무는 인도 서북부 다람살라였습니다. 청전 스님을 만날 좋은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었죠. 나는 걷는다 붓다와 함께 라는 책으로 유명한 청전 스님은 달라이 라마를 가장 옆에서 보좌하는 스님입니다. 25년 전 달라이 라마를 친견하고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은 후에 그 자리에서 바로 스승으로 모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청전 스님의 방에 지인이 들어섰습니다. 불교식의 예법인 삼배를 올린 후에 꿇어 앉았는데 스님의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제일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무엇이냐? 그 순간 눈앞이 캄캄했다고 지인은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재미있었던 책은 판타지 소설이지만 차마 그 앞에서 판타지 소설의 제목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니체나 칸트를 들어 허세를 부려봤자 금방 탄로날 것이 불보듯 뻔했죠. 한의사가 식단을 보면 환자의 건강 상태를 가늠할 수 있듯이 사람이 무슨 책을 읽어왔는지 알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대강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책은 사람의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며 행동하는 바가 곧 인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소개서에서 빠지지 않는 항목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무엇이냐입니다. 눈 밝은 사람은 여러분의 답을 듣고 여러분이 누구인지 압니다. 병자가 건강을 위해 음식을 가리듯 스스로를 위해 좋은 책을 골라 읽기 바랍니다. 365공 비타민 스스로를 위해 책을 선택하라 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나미 아스시의 1만권 독서법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어떻게 많은 책을 읽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실제로 인나미 아스시는 하루에 2권씩의 책을 읽고 서평을 써내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전부 숙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책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글로써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죠. 저자는 말하길 책 한 권을 읽는데 들이는 시간이 1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어떻든 간에 1시간 안에 나름 책의 요지를 파악하는 요령을 터득했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제가 인나미 아스시의 독서법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1시간 정도 시간 여유가 있고 그 안에 책 한 권의 요지를 파악해야 하는 그런 경우 말이에요. 이런 때에 인나미 아스시라면 자신의 방법대로 잘 해낼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1만권 독서법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바로 그렇게 빨리 책 한 권을 후루룩 읽으면서도 핵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독서법입니다. 오늘 내용에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자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책을 쓱쓱 읽으면서요. 인용할 부분을 찾아내서 쭉쭉 적어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내용을 담아두려고 하지 말고 아마 책장도 휙휙 막 넘길 겁니다. 눈으로 쓱쓱 훑으면서 뭔가 가슴에 와 닿는 문장들은 손으로 옮겨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용문들을 적어놓은 문장을 보면서 그 중에서 나름의 베스트 문장을 하나 꼽아요. 그리고 왜 그 문장을 베스트로 꼽았는지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몇 줄 덧붙여 적으면 그것이 나름대로 자기의 서평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책을 읽으면요. 책 한 권을 금방 읽어치우면서도 핵심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인나미 아스시는 말합니다. 저는 이 방법이 최선의 독서법은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제한된 시간 안에
책 한 권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괜찮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인용문을 찾으면서 책을 넘기게 되면 독서가 무척 적극적인 행위가 되거든요. 마치 청계천의 중고상을 뒤지면서 그 안에서 진품 명품에 나갈 만한 귀한 물건이 있나 없나 눈에 불을 켜는 것처럼요. 책의 페이지 사이에서 건질 만한 내용들을 찾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장까지 하나 꼽아서 서평까지 약간 달면은 적어도 그 인용문 정도는 오래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인용문이 책의 핵심을 잘 담은 문장일 경우에는 책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오래 간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다만 이 모든 방법의 전제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다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자는 직업이 서평을 쓰는 사람이고요. 일 때문에 하루 2권씩은 읽어 제껴야 하니까 그런 나름의 방법을 개발한 것이니까요.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내용, 핵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효율적인 독서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생물들은 호흡을 합니다.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흡입하는 동시에 체내에 쌓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죠. 살아있는 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독서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독서에도 이와 똑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숨을 쉬는 것은 책을 읽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오로지 책을 계속 읽기만 하는 것은 숨을 계속 들이쉬기만 하는 고행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너무 숨을 들이쉬기만 해서 괴롭다면 숨을 내쉬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책도 오로지 읽기만 할 게 아니라 쓰도록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읽기만 하지 말고 쓰기 위해 읽는 거다라고 생각을 바꿉니다. 책 읽는 것을 거창하게 여겨서 정독의 저주에 사로잡힌 사람은 단 한 번의 독서만으로 책 내용을 전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매우 욕심 많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독서를 통해 얻는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요즘 같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모든 것을 자기 안에 담아두는 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내 안에 정보를 그대로 담아둔다라는 의식을 애초에 버리고 밖으로 끊임없이 써낸다라는 자세로 책을 대하는 건 어떨까요? 글을 쓰기 위해 읽는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읽으면 담아두기 위해 읽는다는 성가신 고정관념이 뒤로 밀려나 독서가 대단히 즐거워집니다. 저는 서평 쓰는 일을 시작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 어떤 일이 있어도 서평 기사를 써내야만 한다라는 변할 수 없는 현실에 부득이하게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서평을 쓰기 시작하면서 독서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줄어 독서를 대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신이 느리게 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책의 문장을 손으로 써보면서 책을 읽기 바랍니다. 읽은 문장을 머릿속에 주입함과 동시에 밖으로 써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를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정보를 자신의 손을 사용하여 재구축하는 과정을 거치면 단순한 훑어보기 독서나 단조로운 정독보다 압도적으로 깊은 독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읽으면서 인용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 읽고 나서 정리한 다음에 인용을 하나요? 때로는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사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구절을 계속 옮겨 쓰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A4 용지를 준비해서 마음에 드는 구절을 계속해서 옮겨 씁니다. 절대 잊고 싶지 않은 문장을 만났다면 서두에 페이지 수를 기재하면서 계속해서 본문을 적어 나갑니다. 저는 이런 것을 한 줄 샘플링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힙합이나 R&B,
전자음악 등에 해박한 사람은 알고 있겠지만 이런 장르에서는 과거에 존재했던 음악의 단편, 샘플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곡을 만들어냅니다. 책을 읽으면서 짧은 인용문을 써두는 것은 흡사 이 샘플링 작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발췌해둔 이 인용 목록이야말로 그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들이쉬고 내쉰 모든 것입니다. 저도 책을 읽어오면서 상당히 인용 목록을 쌓았지만 서평을 쓸 때는 그것들을 전부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엄선된 인용 구절만이 서평에 반영되죠. 하지만 설령 서평에 채택되지 않더라도 인용해둔 구절은 간접적으로 독서 체험에 반영됩니다. 옮겨 쓰는 행위를 통해 저자의 사고나 주장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는 도중이나 책을 다 읽은 후에 A4 용지에 한 줄 샘플링을 했다면 반드시 다시 한번 그 인용해놓은 목록을 꼼꼼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 목록은 말하자면 한 장의 음악 음반에서 자신의 마음을 움직인 파트만을 이어서 모은 리믹스 음원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독서의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저는 한 사이트에 시는 한 문장에 깃든다 라는 코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선택하여 인상적이었던 한 문장을 추출해내는 기획입니다. 어떤 책이든 인상적인 부분은 있기 마련이지만 여기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저의 감각을 자극한 한 문장을 추출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인용 목록을 만들고 다 읽은 다음에 다시 그 목록을 훑어서 그 중에서 가장 멋지다고 생각되는 인용문을 딱 하나만 고르도록 합니다. 바로 내가 이 책을 읽은 모든 가치가 이 한 줄에 집약되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한 줄 인용을 저는 한 줄 에센스라고 부릅니다. 앞서 저는 독서를 호흡에 빗대어 읽는 것만이 아니라 쓰는 것도 중요하다. 들이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쉬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호흡으로서의 독서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행위가 숨을 내쉬는 인용입니다. 사실 웹에 매일 서평을 쓰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권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한 줄 리뷰예요. 문자 그대로 한 줄 리뷰, 즉 감상문을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읽기도 벅찬데 어떻게 서평까지 쓰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책을 단시간에 읽고 거기에서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추출하고자 할 때 이 방법은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이 한 줄 리뷰는 왜 이 한 줄에 내가 감동했는가 라는 관점에서 단 한마디를 기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책을 읽은 직후에는 당연히 그 부분을 왜 멋지다고 생각했는지 기억하고 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마음이 움직인 이유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인용의 의미도 깡그리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감동한 이유도 함께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적은 한 줄 샘플링 노트와는 다른 노트에 날짜, 책 제목, 저자명을 적은 후 한 줄 에센스를 쓰고 그 아래에 30자나 40자 정도 되는 짧은 한 줄 리뷰를 씁니다. 제대로 된 장문의 리뷰가 아니면 의미가 없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은 느리게 읽는 상태에서 벗어나 방대한 양의 책을 읽어갈 수도 있으므로 리뷰는 단 한 줄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루 한 권의 속도로 읽는다면 1년 후에는 리뷰만으로도 300줄이 넘는 분량이 됩니다. 나중에 다시 펼쳐볼 때를 생각해도 인용과 리뷰가 각각 딱 한 줄로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훨씬 기억을 되살리기가 쉽습니다. 단 여기서 인용의 효과를 높이려면 손으로 기록을 해야 합니다. 저는 서평을 쓸 때
한 줄 샘플링에 해당하는 인용 목록은 손글씨가 아니라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려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텍스트를 서평 원고로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디지털 형태로 정리하는 게 훨씬 편하지요. 하지만 독자 여러분께는 종이에 손으로 쓰기를 권합니다. 성가시다 싶겠지만 거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그래야 내용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손을 움직여 필기하는 동안 저자의 말을 보다 지그시 음미하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단 여기에는 개인차와 세대차가 조금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게 됩니다. 사실 더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손으로 쓰는 일은 정말 성가시기 때문에 꼭 인용하고 싶은 부분만 옮겨 쓰게 된다는 겁니다. 키보드라면은 쉽게 옮겨 쓸 수 있죠. 굳이 손글씨를 고집하는 이유는 일부러 옮겨 쓸 만큼 가치가 있는 문장일까 라고 한 번쯤 생각할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키보드를 사용해서 옮겨 적으면 이것저것 다 인용하고 싶어져 목록이 방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취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 줄 샘플링 용지나 한 줄 리뷰 노트가 점점 늘어갈 때 느끼는 성취감은 독서를 습관화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습니다. 종이는 그 성취사항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가 쉬워요. 따라서 플로우 리딩을 처음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꼭 손글씨에 도전하면서 독서 습관을 쌓아보기를 바랍니다. 인용하는 것을 전제로 읽으면 정독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 이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글의 핵심과 요지를 파악하고자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서평을 쓸 책을 읽을 때 어느 부분을 서평에 인용할지를 항상 염두에 두며 책을 읽습니다. 이처럼 내게 필요한 지점을 정해두면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는 기준이 생깁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알 수 있다면 그 부분을 넘겨 읽게 되므로 당연히 책 한 권을 읽는 속도가 월등히 빨라집니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인나미 아스시의 1만 권 독서법 핵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효율적인 독서법 부분 나누어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회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요.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비타민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